토너 패드를 잘 고르시려면 제일 먼저 선택하셔야 되는 게 바로 토너 패드의 재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성분에 대해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21가지 준비한 토너 패드도 이 5가지의 재질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떻게 성분이 다른지, 어떤 피부에 도움이 될지 고루한 방식으로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즈 패드인데요. 보통 거즈 패드는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보통 이 거즈 패드에 함유되어 있는 것들은 진정 성분이나 재생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닦는 토너로 사용한다라기보다는 팩토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이 재질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더마톨이고요. 보라색 제품입니다. 하이포알러제닉 시카 거즈 패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알란토인 0.1%가 함유되어 있고, 나머지 병풀입 추출물이나 아줄렌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 함량은 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드렸던 아줄렌과 병풀 추출물의 결합은 여드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다 라고도 말씀드렸고, 특히나 아줄렌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피부를 진정할 때도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이 제품은 알란토인이 0.1% 함유되어 있어서 알란토인의 진정 효과를 보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민감 피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제품을 철저하게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상 진정에는 크게 효과가 없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거즈 패드의 특성상 밀착감이 좋고 좋은 거즈 패드의 재질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두껍지도 그렇다고 너무 얇지도 않은 그 중간에 어딘가를 잘 잡은 그런 거즈 패드입니다. 그래서 밀착감이 좋고 알란토인에 대한 성분을 썼을 때 진정감이 빠르게 오시는 분들은 이 거즈 패드를 첫 단계에서 쓰시고 화장을 하셔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즈 패드 안에는 아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제품 안에는 아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벽이 무너졌거나 민감한 피부가 썼을 때 거의 자극감 없이 사용하시기에 편안한 그런 제품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거즈 패드는요, 바로 아비브입니다. 아비브의 메인 성분은 어성초입니다. 그래서 거즈 패드의 느낌이나 특징은 바로 앞에서 봤던 더마토리랑은 좀 비슷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더마토리보다는 아비브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제형을 머금고 있는 양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밀착감은 더마토리가 조금 더 좋지만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것은 아비브가 좀 더 좋기 때문에 건성 피부가 아비브를 썼을 때 좀 더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비브와 더마토리는 좀 비슷한 듯 다른데요. 아비브도 마찬가지로 알란토인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 효과를 줍니다. 알란토인이 들어가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아비브는 어성초 추출물이 메인이기 때문에 진정을 작정하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성초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다른 화장품에서 이미 어성초 추출물을 경험을 해봤고 이 성분을 썼을 때는 확 좀 피부가 개선되는 걸 느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써주시면 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이 진정용으로 썼을 때 더마톨이나 아비브를 쓰고 나서 확 진정감이 느껴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힐보입니다. 바이오힐보는 제가 작년에 광고로서 한번 보여드렸던 그런 제품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제품은 겨울에 쓰시기에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제품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즈 패드보다 훨씬 더 두꺼운 제형입니다. 그래서 수분감과 제형감을 완전히 확 머금고 있는 그런 제형이라서 마지막에 팩토로 쓰시게 되면 좀 더 만족감 있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안에는 판테놀 1%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판테놀 성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면서 판테놀 논문으로 볼 때 판테놀은 1% 이상만 들어가도 피부에 보습감을 주는 데는 무리 없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판테놀 성분은 재생으로서도 사용이 되지만 함량이 좀 적기 때문에 보습의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펩타이드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펩타이드의 경우는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에 쓰는 기능성 제품의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안에는 아주 국소량이 들어가 있지만 아하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벽이 아주 심하게 무너졌다라고 할 때는 약간의 따가움을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바이오힐보 패드의 가장 큰 장점은 아주 두툼한 패드이기 때문에 워낙 제형감을 많이 머금고 있다 보니까
면적도 넓어서 팩토처럼 올려놓으시게 되면 좀 더 보습감 있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메디힐인데요. 제가 메디힐은 지난번 불금증을 내려주는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요, 한 겹 한 겹 떼어지는 게 굉장히 편안하게 떼어집니다. 사실 거즈 패드 쓸 때 제일 불편한 점이 한 장 한 장 잘 안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쓸 때 쫙쫙 떨어지다 보니까 아침에 빨리빨리 화장하기 전에 좀 쫙 깔아놓고 싶을 때 손이 훨씬 더 잘 가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요, 나이아신아마이드 2%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시트릭 애시드가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아하 성분이 약간은 피부 장벽에 무너졌을 때는 좀 따가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이 제품의 메인 성분이 마데카소사이드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겠는데요. 사실상은 마데카소사이드는 그렇게 많은 함량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0.001%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병풀 정량 추출물 3가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병풀 정량 추출물이 많은 함량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4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또 병풀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나이아신아마이드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조합은 피부를 사실상 재생시켜주고 장벽을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함량은 아주 높진 않겠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 쓰실 때 무리 없이 쓰시겠다,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디힐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밀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척척하고 붙어요. 그리고 워낙 잘 떼어지다 보니까 훌훌 떼서 얼굴 위에 척척 붙이기에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결 정리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약간은 민감한 피부가 이렇게 닦는 톤으로 썼을 때는 좀 불편한데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부드러운 재질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토너 패드는 얹어놓는 용도로 쓰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앞에서 봤던 더마토리랑 좀 비슷한 모양이기는 한데요. 2가지의 재질감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밀착감은 더마토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께감은 더마토리가 조금 더 있는데 밀착감도 더마토리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러나 성분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아줄렘과 병풀 추출물과의 조합을 쓸 거냐, 그럼 이제 더마토리로 가시면 되고, 나는 병풀 추출물과 병풀 정량 추출물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3가지 조합을 쓸 거냐라고 하면은 메디힐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셀피 전시인데요. 셀피 전시도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초록색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안에는 병풀 추출물, 병풀 뿌리 추출물, 병풀 잎 추출물, 병풀 꽃잎 줄기 추출물이라고 해서 병풀 추출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병풀 정량 추출물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드는 병풀 추출물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풀 추출물이 특히나 잘 맞는 분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이 거즈 패드를 쓰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봤던 걸 좀 정리를 해보면 두께감은 바이오힐보가 가장 두껍고, 그 다음이 아비브, 그 다음이 더마토리, 메디힐, 셀피 전시는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디힐과 셀피 전시 중에서 뭘 골라야 되지? 라고 헷갈리실 때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있고 없고 이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메디힐과 셀피 전시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어서 뭔가 이 거즈 패드 가지고 장단점을 논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셀피 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성 피부인 저희 직원이 썼을 때 만족감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부착감이 너무 좋고 진정감에서도 뛰어나고,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병풀 추출물이 같이 만났을 때 약간 피지도 좀 조절을 해주면서 여드름까지 좀 컨트롤을 해주다 보니까 훨씬 더 만족감 있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로우 퀘스트인데요. 로우 퀘스트는 거즈 패드지만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거즈 패드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부착감은 좋지만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닦는 톤으로 썼을 때는 굉장히 거칠거칠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양쪽 면이 다르게 생겨서 좀 맨질맨질한 부분으로 닦는 건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거칠거칠해서 민감한 피부가 닦는 톤으로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마무리 단계나 아니면 첫 번째 단계에서 팩토로서 싹 올려놓고 그 다음에 화장하시기에는 괜찮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안에는 아하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각질이 좀 쌓여 있을 때 그거를 살짝 닦아내주는 정도로만 쓰시게 되면 그 다음 단계 화장이 좀 잘 먹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각질을 살짝 정리하면서 팩토로서 올려놓고 싶다라고 할 때 로우 퀘스트 아마 잘 만족하시면서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민감한 피부를 가진 저희 직원이 썼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수를 주기는 했습니다. 사실 저도 민감한 피부이기는 한데요. 아주 심하게 민감한 편은 아니어서 저는 이 제품을 팩토로 썼을 때는 그냥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주 심하게 민감해진 상태에서 이 제품을 썼을 때 자극감이 느껴졌다라는 것으로 볼 때 장벽이 많이 무너진 피부는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좀 따갑다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다음은
두툼한 재질의 패드입니다. 두툼한 패드의 장점은요, 수분감을 워낙 많이 머금고 있다 보니까 건조한 피부나 40대 이상의 피부가 쓰시기에 좀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특히나 40대가 넘어가면서 피부의 수분도 점점 줄게 되니까 주름이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보습 관리입니다. 그래서 토너 패드 쓰실 때도 좀 미끌미끌하고 좀 두툼한 거, 그런 것들을 써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두툼한 재질인 경우에는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올려놨을 때 보습감을 주고 스파한 것처럼 피부 위에 쫙 올려주는 그러한 역할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그렇게 쓰면 좋을지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꺼운 재질 첫 번째는요, 바이오 힐보 보라색 토너 패드인데요. 여기에는 아하와 바하가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벽이 좀 많이 무너진 피부가 쓰면 함량 자체는 높지는 않지만 좀 따갑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한 피부가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두툼한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패드 자체가 머금고 있는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피부 위에다가 놓고 나오는 게 생각보다 좀 적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바이오 힐보 토너 패드처럼 이렇게 반으로 쫙 찢어지는 재질이라서 내 얼굴에 다양하게 그냥 디자인해서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는 했지만 뭔가 보습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진정감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저는 만약에 초록색 거즈 패드와 이 보라색 패드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쓸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초록색 패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넘버주인인데요. 넘버주인은 좀 특이하죠. 초록색 패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카를 갈아 넣어서 만든 그러한 토너 패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봤더니 병풀 추출물뿐만 아니라 감초풀이 추출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티트리잎 오일, 센티드 제라늄 꽃 오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조합은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가 썼을 때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분들의 조합입니다. 특히나 감초뿌리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기미나 항염증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가 쓰시기에도 괜찮은 그러한 제품입니다. 특히나 반으로 쫙 잘라지기는 것도 아주 쉬운데요. 사실 흰색 면이나 초록색 면이나 어떤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카를 갈아 넣은 면이 초록색이다 보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얼굴 위에다가 붙여주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아하나 바, 파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민감하고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피부가 병풀 추출물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제품은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그러한 장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킨인데요.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물을 머금고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재질 특성 때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으로 쭉 짜도 아주 빨래 짜는 것처럼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제품은 면적도 넓기 때문에 피부 위에 철커덕하고 올려놓게 되면 철썩 붙어서 뭔가 보습감을 계속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1단계 세럼 하나만 좀 발라놓고 뭔가 보습을 좀 많이 주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제품만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크림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굉장히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게끔 하는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녹차수 들어가 있고 아하와 라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결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함량이 아주 높지 않아서 크게 따갑다고 느끼진 않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함량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장벽이 무너졌을 때는 소량만이라도 아하가 들어가게 되면 피부가 따가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꼭 체크하셔서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비슷한 재질의 바이오 힐보와 필킨 요거 두 가지의 재질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바이오 힐보는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고 그리고 필킨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구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에서 떼고 났을 때 촉촉해요 라고 느껴지는 것은 압도적으로 필킨이 좀 더 나았기 때문에 저는 보습감을 느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필킨 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재질은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호불호가 있는 재질이기는 한데 이렇게 좀 축축하게 머금고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품 쓰시면 저는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한율인데요. 방금 앞에서 봤던 넘버즈인이랑 좀 비슷하죠? 한율도 찢어지기는 하는데 넘버주인처럼 촥촥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그냥 한쪽 면 초록색 면으로 얼굴 위에다가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넘버주인과 한율의 차이는 성분 차이입니다. 한율은 쑥이 1.8% 들어가 있고 0.5%의 판테놀이 들어가 있고요. 넘버주인 같은 경우에는 감초뿌리 추출물과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율은 차라리 피부에 재생이 필요하거나 진정이 필요할 때 한율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지성 피부다라고 하면은 넘버주인 쓰시는 게 더
만족감 있게 쓰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토너 패드를 비교를 해보면요. 함유율이 좀 더 많은 수분감을 머금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건성 피부이면서도 진정을 좀 빠르게 느끼고 싶다 라고 할 때는 함유율 쓰시는 게 좀 더 만족감 있게 쓰실 겁니다. 다음은 코인데요. 제가 오늘 갖고 나온 토너 패드 중에 가장 특이한 제형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끈덕끈덕하죠? 그렇다고 해서 얼굴에 발랐을 때 뭔가 끈끈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요거를 떼고 나서 메이크업을 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떼고 났을 때 약간 말캉말캉한 뭔가 알갱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얼굴 위에서 녹았습니다. 이 안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 2% 들어가 있고요.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소량이지만 아하가 0.03% 정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량이기 때문에 크게 피부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결개선 하는 데는 이 정도 성분이 분명히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요. 이러한 끈끈한 제형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토너 패드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형은 누가 좋아하실 것 같냐면 50대 이상 60대 70대 분들이 피부에 좀 뭔가 에센스 같은 거를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토너 패드 쓰고 싶어 라고 할 때 이 제품 쓰시면 저는 만족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드디어 닦는 토너로서 참 좋은 그러한 재질인데요. 순면 재질도 있고 이 안에는 B급 무늬로 되어 있는 패드가 있는데 두 가지의 공통점은 얇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순면 패드는요. 닦는 토너로 활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재질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 안에는 아하나 바하가 들어갔을 때 좀 더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메이크프렘입니다. 메이크프렘 안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와 병풀 정량 추출물 4가지가 아니라 3가지가 들어갔지요. 이 제품의 토너 패드는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철커덕철커덕 붙였을 때 좀 면적이 넓다 보니까 편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얇지만 패드에 머금고 있는 에센스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올렸을 때 충분해 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러한 제품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의 구조가 알란토인도 들어가 있고 병풀 정량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약간 비슷해 보이는 제품이 있지요. 앞에서 봤던 메디힐과 좀 비슷한 양상의 성분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요. 메디힐에는 아하가 있고 메이크프렘에는 아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피부일 때는 메이크프렘으로 가시는 게 맞고 메디힐 같은 경우에는 아하가 있으니까 피부 결 정리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쓰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하는 없지만 닦는 토너로 썼을 때도 충분히 만족감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게 거칠거칠하지 않고 면 자체도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닦으면서 쓰시기에 좋습니다. 보통 폼 클렌징만 썼을 때 그래도 남아있는 이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일감 있는 선크림 썼을 때 그럴 수 있는데 닦는 토너를 하면서 이중세안도 함께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닦는 토너의 장점으로서도 메이크프렘은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이치스킨인데요. 제가 이 제품은 여러 번 보여드리기도 했던 그런 제품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순면 패드와 아하나 파하, 라하 같은 것들이 함께 결합됐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그러한 재질입니다. 이 제품 안에는요. 아하, 라하, 파하가 다 들어가 있지만 함량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하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피부가 썼을 땐 당연히 따가움을 느끼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스페인 감초뿌리 추출물, 그리고 알란토인, 판테놀, 구아에 아줄렌 이렇게 중요한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지성이라거나 여드름 피부가 썼을 때 분명히 만족을 하실 거고 특히나 기미 개선 같은 거 하시는데 좀 도움받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러한 성분들이 또 도움을 줍니다. 기미를 개선을 하려면 이미 올라와 있는 멜라닌 색소를 빠르게 탈락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하라, 파하 같은 고러한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 쓰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안에 아줄렌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스페인 감초뿌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죠. 스페인 감초뿌리 추출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백을 도와주고 항염증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안에는 그러한 성분들이 두루두루 잘 갖추어진 제품이라서 토너 패드 쓸 때 성분 구성이 잘 되는 걸 쓰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치스킨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방금 봤던 메이크프렘이랑 이치스킨이랑 비교해 볼게요. 자, 두 가지의 제형은 이 재질의 두께감은 메이크프렘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이치스킨이 약간 더 얇아요. 그리고 수분감은 이치스킨이 좀 더 무겁게 주는 수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가 좀 더 메이크프렘을 만족스럽게 썼던 것이 너무 뚝뚝 떨어지는 수분감은 원치 않거든요. 보통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부지가 썼을 때는 이치스킨이 만족스럽겠지만 유분기가 충분히
충분하고 수분감도 충분한 그러한 지성이 썼을 때는 오히려 메이크업 프렘을 훨씬 더 만족감 있게 쓰실 겁니다. 다음은 비플레인입니다. 비플레인도 굉장히 재질감이 얇은 편에 속하는 패드입니다. 얇은 재질에 비해서 수분감을 꽤나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재질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이 제품 안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판테놀 들어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함량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함량이 들어가 있지는 않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마데카식 애시드, 아시아틱 애시드 이렇게 병풀 정량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알란토인과 병풀 정량 추출물,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분감은 많이 머금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토너 패드를 떼고 났을 때 보습감이 충분하다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좀 빠르게 마르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비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성 피부가 쓰기에 좋은 라인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토너 패드도 마찬가지로 남성분들이 쓰거나 아니면 지성 피부, 유분기가 좀 많은 피부가 썼을 때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을 많이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건성 피부가 썼을 때는 좀 피부가 마르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줬고, 그다음에 지성 피부가 썼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줘서 비플레이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만족감 있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은 메인 성분이 뭐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딱 나와 있지는 않고 두루두루 좋은 것들을 다 넣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고 토너 패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셀리맥스인데요. 이렇게 세로로 보여지는 이런 빗금들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옆으로 쫙 늘어난다는 장점도 있는 그러한 제품인데요. 수분감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리고 피부에 붙였을 때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편안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질 면에서는 셀리맥스가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제품 안에는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미나 색소 침착 때문에 고민이다 라고 할 때 이 셀리맥스 쓰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츠스킨과 셀리맥스가 둘 다 기미나 색소 침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셀리맥스 같은 경우에는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기미나 색소 침착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츠스킨의 그런 성분 구조로 볼 때 아하라, 파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멜라닌 색소 자체를 빠르게 탈락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음과 동시에 스페인 감초 프리 추출물이 항염과 그 다음에 미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건 이미 올라와 있는 기미를 빠르게 해치우려고 쓰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 셀리맥스는 좀 예방하는 용도라고 이해하시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리맥스가 굉장히 수분감을 많이 머금고 있고 촉촉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40대 이상이 되면은 기미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즌에 차라리 셀리맥스를 좀 촉촉하게 쓰시는 것을 저는 좀 더 추천드립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고밀착, 아주 얇은 토너 패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밀착이기 때문에 완전히 첫 단계로 쓰시는 걸 저는 좀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다 쓰셨을 때 보통 이렇게 너무 고밀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발라놓은 스킨케어를 같이 끄집어내서 딸려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밀착은 무조건 첫 번째 단계에서 쓰시는 것을 저는 좀 더 추천드립니다. 에스트라 제품이고요. 이 제품 굉장히 얇은 그런 제품입니다. 피부가 비칠 정도로 굉장히 얇은 재질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화장 전에 피부를 좀 진정시키는 용도로 쓰시기에 적합합니다. 다만 이 제품 안에는 알란토인과 마데카솔사이드,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외에는 다른 뛰어난 진정 성분들이 뭔가 들어가 있는 게 없고 함량을 알 수가 없어서 무난하게 쓰는 토너 패드 정도로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재질감이고 피부에 착 붙는 밀착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셀퓨전시 파란색 토너 패드인데요. 이 제품은 올리자마자 뭔가 다른 제품과는 달리 즉각적인 쿨링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라서 피부가 좀 빨갛게 올라왔을 때 빠르게 진정해야지 라고 했을 때 상온에다 놓고 써도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줘서 빠르게 진정해주고 붉은기를 내려주고 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제품은 저 같은 홍조나 민감 피부 계속 썼을 때는 뭔가 좀 더 민감해지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와 저희 직원 그 민감한 피부가 느끼는 바가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셀퓨전시 같은 경우에는 민감 피부나 건성 피부가 선택할 때는 초록색 시카 패드를 저는 좀 더 추천드리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열이 올랐을 때 난 좀 내리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제품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왔을 때 열감을 좀 빨리 내리고 싶다라고 할 때 요거 붙여놓고
다른 거 조금 하시다가 싹 떼보면 좀 붉은기가 내려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에스네이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네이처 제품을 참 만족하면서 썼는데 이 안에는 판테놀 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란토인도 0.15%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제품 안에는 판테놀 3%, 그러니까 피부의 재생을 돕는 성분 3%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토너 패드의 재질감과 판테놀의 재질감이 잘 결합되면서 피부에 뭔가 재생감도 주고 수분력도 주고 그런 느낌을 줘서 좀 피부가 편안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4시간이 지났을 때도 충분히 촉촉한가에 대한 테스트를 전부 다 진행을 했는데요. 에스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두께감이 굉장히 얇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4시간이 지나도 촉촉함을 유지하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촉촉한 재질에 판테놀 3%가 함께 들어가 있으면서 재생과 보습을 함께 이루어준다 라고 이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봤던 셀퓨전시와 이 에스네이처를 함께 비교를 해본다면 부착감은 셀퓨전시가 훨씬 더 낮습니다. 수분감도 셀퓨전시가 조금 더 높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얼굴에 부착하고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편안함은 에스네이처가 좀 더 있었습니다. 두 개 중에서 건성 피부가 좀 더 만족하면서 쓰실 것은 전 에스네이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구멍이 송송 뚫리거나 엠보싱 패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좀 특이한 재질의 토너 패드죠. 첫 번째는 브링그린입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브링그린의 메인 성분은요, 병풀 추출물과 티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이 이미 올라와 있는 피부가 썼을 때 이러한 토너 패드는 분명히 만족하시면서 쓰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 보니까 화농성 여드름이나 이런 경우에는 토너 패드를 올려도 좀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런 토너 패드는 티트리과 병풀 추출물을 꽉 머금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피부에 팩토처럼 올려놨을 때 공기까지 통풍되고 순환이 되다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써보시기에 좋은 그런 토너 패드입니다. 자, 다음은 아누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재질의 토너 패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올록볼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짝 뜨는 면이 있겠지요. 그 온폭 들어가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굳이 토너 패드로서는 이런 엠보싱 패드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누아 같은 경우에는 약물 추출물이 좀 들어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병풀 정량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진정도 해주고 회복도 해주고 하는 성분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재질면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비브가 어성초 추출물이 이미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질면으로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비브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과 회복은 어쨌거나 이렇게 닦는 토너 재질보다는 좀 더 잘 부착되는 재질이 좀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는 아누아는 재질면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더말토리 히알샷인데요. 자, 이 제품은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보라색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재질이 올록볼록하게 좀 다릅니다. 이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락토바실러스 발효용해물이라고 해서 발효 추출물이 잘 맞는 분이 이 제품 쓰시면 만족하시면서 쓰실 겁니다. 이 제품은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토너 패드를 촥 뗐을 때 수분감이 잘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토너 패드의 재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막상 사용하고 나면은 촉촉한데? 라는 느낌을 줍니다. 즉, 제형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만 히알루론산의 함량이 0.00002%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의 함량이 높은 제품이다 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촉촉함과 그다음에 히알루론산이 머금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수분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1가지 토너 패드를 비교 분석해 볼 건데요. 제가 상온에다가 4시간 동안 뒀고 얼마나 빨리 마르는 제형이고 재질인가에 대해서 다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4시간 후에 거의 다 말라서 내용물이 거의 묻어나지 않는 탑3는 더마토리, 바이오힐보, 에스트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4시간 후에도 계속 제형을 꽉 머금고 있고 끝까지 촉촉했던 제품 탑4는요. 에스네이처, 코이, 필킨, 더마토리 히알샷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물을 손으로 꽉 짰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순으로 보여드리면 필킨, 메이크프렘, 셀리맥스, 셀피전시였습니다. 자, 이 4가지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제형감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올리고 있는 동안에 수분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너 패드를 쓰실 때 팩토처럼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랬을 때 수분감을 좀 많이 머금고 있는 거를 찾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이 4가지 중에서 고르시면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베스트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재질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거즈 패드에서 1등은 셀피전시였습니다. 이 안에는
병풀 추출물과 병풀 정량 추출물 4종이 함께 함유되어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이 제품 설명할 때 지성 피부가 썼을 때 분명히 만족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건성인 제가 썼을 때도 촉촉하면서도 피부를 너무 말리지 않으면서도 닦는 톤으로 쓰기에도 적합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베스트라고 꼽았습니다. 그리고 얇은 패드 중에서는 뭐가 베스트였냐면 바로 셀리맥스였습니다. 왜냐면 이 제품 안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 2%와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잘 늘어나는 그러한 재질이어서 눈 아랫부분에 쭉 눌려서 붙이기에도 좋았기 때문에 셀리맥스도 베스트 제품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 용도로서 굉장히 좋은 제품은 바로 이츠스킨이었습니다. 이츠스킨 안에는 아하라, 파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판테놀이 들어가 있고 알란토인도 들어가 있고 특히나 스페인 감초뿌리 추출물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좋은 성분 구성으로 이루어진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얇은 패드에서의 베스트는요. 바로 에스네이처였습니다. 에스네이처는 가장 얇은 패드임에도 불구하고 붙이고 있는 동안 보습감을 잘 머금고 있는 제품이어서 에스네이처도 참 만족감 있게 건성 피부의 경우는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1가지의 토너 패드를 쫙 알아봤는데요. 굳이 토너 패드를 구매하시지 않으셔도 다양한 재질의 솜들이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갖고 계신 토너 패드 부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